자,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 고혈압 때문에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을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약을 먹지 않고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김평호 박사님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연구 논문들을 근거로 해서 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한국에서는 고혈압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이 고혈압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고혈압이 과연 나이와 함께 자연 발생한다면 질병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나이가 생기면 저절로 생기는 병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러세요. 뱃살이 있는 거 이거 나이 먹으면 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배둘레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배둘레에 있는 햄은, 배둘레햄은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말고 배둘레에 있는 햄은요. 여러분의 간 수치, 지방간 수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사하실 때, 비만 수치 검사하실 때 이 비정상인 지질대사 숫자와 개수가 높은 분들, 그리고 여기 또 뭡니까, 이 옐로우팻, 갈색 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 중성 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929년부터 고혈압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병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오늘 진단 좀 잘 해보세요. 자, 1929년에 권위인 랜셋지에 아프리카 본토 랜셋지라는 잡지가,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요. 자, 아프리카 본토인에 대한 혈압 연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본토인들이고 여기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의 이제 정상적인 혈압의 통계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아프리카 케냐의 그 농촌 지역 사람들의 혈압의 수치고 여기는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정상적인 이 평균 혈압 수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유럽인들과 이 미국인들은 시스토릭과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혈압하면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알고들 계시죠? 보통 120에 80. 그래서 아침에 저 혈압이 110에 70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막 다다다다 떨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이 강의. 자, 시스토릭이 123에서 80, 15세에서 19세에는 123에 80, 20세에서 24세 때는 125에서 81로 이 평균적으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의 평균적인 혈압을 지금 통계 데이터를 낸 겁니다. 또 25세에서 29세는 126에 82. 자, 보니까 점점 123, 125, 126, 127, 128, 129, 131, 130, 135.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60세와 그 이상이 되니까 140까지. 그리고 다이아스토릭 이완기압은 80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90까지. 나이가 들면서 미국인들과 이 서양식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때요? 혈압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의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본토 케냐 사람들의 이 시스토릭과 다이아스토릭 혈압을 수치를 봤더니 자, 123, 122, 126, 125, 118, 113, 109, 106, 105, 60세 이상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에 수축기압이 점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이완기압, 다이아스토릭도 80에서 75로 74, 69, 66까지 나이가 들면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왜 반대로 갈까요? 자, 이제 어떤 게 정상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약들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케냐의 이 본토인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대와 비슷하게 혈압이 100에서 60 정도로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110에서 70 또는 100에 60 정도로. 과연 어떤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잘 체크 좀 해보세요. 자, 이거 희한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아프리카 케냐인들은 유럽인과 미국인의 평균 혈압과는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 수치가 내려갑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아프리카 본토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동물성 음식이 거의 없는 옥수수, 콩 종류, IP6, 피트산이 많은 성분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케냐인들은 치매가 거의 없어요. 알츠하이머가 거의 없습니다. 뇌병변 질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과일과 푸른 채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자, 한번 볼까요?
자, 다른 한 획기적인 연구가 1966년부터 2007년까지 심장병과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있는 147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과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을 팔로업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떠냐면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혈압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는 게 건강한 건가요? 혈압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낮아지는 게 건강할까요? 낮아지는 게. 그러면 심장병 발병률도 되겠고 모든 혈관병인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병들이 떨어지겠죠. 위험 수치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혈압이 대개는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정상인 120에 80 이하로 혈압을 낮췄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심장병이 위험이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건 모든 혈관병이 같이 비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심장병이 이 다이아스톨이 밑에 혈압이 70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예, 위험 요인. 관련 위험 요인이 혈압이 그러니까 밑에 혈압 이완기압이 70으로 떨어지고 80, 90으로 올라갈 때마다 위험률이 심장병 발병 위험률이 0.79에서 0.84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0으로 떨어뜨렸더니 이완기압이 떨어졌더니 심장병 발병률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게 돼요. 반대로 이 수축기압은 점점 110까지 떨어뜨리고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120부터 쭉 170까지 올라가니까 심장병 발병률이 0.78에서 0.84로 점점 올라가요. 120에 80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위에 혈압이 110이나 100으로 떨어지고 밑에 혈압이 80이 아니라 70이나 60으로 떨어졌더니 심장병 발병률과 스트로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통계 데이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120에 80이 그리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자, 2년 동안 케냐의 지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기록해봤습니다. 이 중에 희한한 것은요. 아프리카 케냐 환자들 1,800명을 병원에 입원 환자를 계속 혈압을 체크하는데 고혈압 환자나 신장염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1,800명이. 아프리카 케냐에는요. 완전한 이 저지방 채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개발국가의 넘버원 킬러의 원인인 동맥경화가 한 케이스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병원에 오는 이유는 거의 기생충 때문에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위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들의 식단 자체는 질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혈중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을 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도 되게 재밌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 조사 검사에서 이런 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시골 사람들의 혈압은 모두가 110에서 70 내외입니다. 중국 시골 사람들의 혈압. 그리고 저도 110에서 70, 어쩔 때는 100에서 6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채식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120에 80이 아니라 110에 70이나 100에서 60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관이 굉장히 릴렉스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70세 노인의 혈압이 16살 난 10대 아이들의 혈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의 이 통계조사를 보면 추안미아오라는 데에 143명을 가지고 16세에서 70세 시스토릭 그 위의 혈압과 다이아스토릭 밑의 혈압을 체크를 해봤더니 자 16세에서 70세의 이 중국의 건강한 식사를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109에서 72, 120에 80이 아니라 109에서 72. 그 다음에 타후아오 미아오라는 지역에 150명을 대상으로 16세에서 70세 연구를 해봤더니 104에서 70. 그리고 노소에는 16세에서 64세를 보니까 105명을 조사했더니 위의 혈압이 104, 밑에 혈압이 72.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20에 80이 아니고 혈관이 굉장히 릴렉스하기 때문에 몇이에요? 거의 대개 110에서 70이거나 100에서 60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록 아프리카 원주민과 중국 농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아주 달랐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고기는 아주 훈자족처럼 세계 최장수 지역인 훈자족처럼 고기는 무슨 1년에 한 번 스페셜한 날에만 먹고 주로 채식 위주의 저지방 채식 식단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오르는 증세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병 환자가 0명이에요. 1,800명을 연구했는데 아까 24만 6천 명 구의저성에도 심장병 환자가 0명입니다. 0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상의 혈압이 정상의 120에 80이 아니라 몇에 몇이다?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오래 하시고 지금 해독식을 하다 보면 혈압약을 20년, 30년 드셨는데 하늘만 오르셔서 일주일을 저녁에 과일만 먹었더니 맨날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개의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십니다. 물론 한두 분들은 좀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일주일 지나면 혈압이 지금 너무 떨어져요.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 106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오셔가지고 부들부들 떠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혈압이 위에가 106이고요. 밑에가 70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들부들 떠셔야 될 일일까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의 혈관이 그만큼 맑아지신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 아니라 몇에 몇이다? 예, 세계적인 그 심장 전문의 윌리엄 로버츠 박사님을 비롯한 통계 연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혈압을 110에 70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 이 통계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온전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입니다. 여기 지금 채식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승우 씨도 보니까 혈관 이렇게 보니까 콜레스테롤, 지방, 점도, 농도 올 초록색입니다. 열 몇 가지의 지표가. 여러분들은 막 노란색, 빨간색 막 왔다 갔다 하시죠. 저는 올 스트레이트로 초록색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건강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혈관의 지표가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채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대개 110에 70이거나 100에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참 재밌는 도표가 있습니다. 자, 육식을 전혀 안 하는 철저한 채식, 완전 비거니즘. 여기 아주 정통적인, 아주 엄격한 채식주의자들과 락토 베지테리안, 우유하고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서구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 혈압을 시스토릭과 다이아스토릭을 비교해 봤더니 자,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에서 1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아주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맨 밑에고 요 노란 표시 있는 거. 락토는 이제 우유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1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이스트 보스턴이나 프레밍함 약간 서구식 식사를 하는 분들은 120 이상인 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혈압을 보니까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은 보니까 아주 16세에서 지금 40에서 65세까지 조금씩 올라가긴 하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80에서 그 이상인 것이 아니라 6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자, 혈관이 이렇게 릴렉스 되면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제 긴장해갖고 뛰어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 어머, 어떻게 해요? 혈압이 지금 막 106이에요. 109예요. 그리고 밑에 혈압이 지금 막 70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럴 때 혈압약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혈압약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절로 혈압약, 당뇨약을 끊게 되는 거예요. 당 수치도 공복 혈당을 보니까 80이에요. 70이에요. 이럴 때 이제 그 인슐린을 이제 투여하시게 되면 저혈당이 와서 심각해지죠. 딱 여기 또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여기는 이제 통계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이 환우들을 대상으로 통계 데이터를 뽑아서 가장 적절한 연구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자, 2014년에 8만 9천 명의 안식일 교인들, 이 안식일 교인들은 대개 이제 채식 식단을 많이 하는 분들이신데요. 이제 불교인들과 안식일 교인들과 채식 식단을 하는 분들은 이제 연구 데이터로 많이 했더라고요. 하버드나 여기 통계 조사한 거를 보니까 식습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 베지테리언, 육식하는 사람들, 아예 채식을 안 하고 육식하는 사람들이 맨 위에고 세미 베지테리언, 육식을 가끔 하는 사람들, 세미고 생선을 먹으면서 채식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 그리고 철저하게 채식을 하는 비거니즘까지 5부류를 가지고 이제 비만 지수, BMI 지수와 그 다음에 당뇨 지수,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고혈압 지수를 다 통계 데이터를 내보았는데 P밸류가 0.0001이에요. 0.005 이하면 굉장히 유의한 것입니다. 이 연구 논문은 굉장히 확실하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자 보니까 점점 비만 지수가 육식을 하는 사람이 위쪽이고 점점 밑에 채식하는 사람들로 내려오면 올수록
비만 지수가 28.26에서 23.13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 지수도 당뇨도 보니까 육식하는 사람과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은 1이고 당뇨의 이 발병률이, 그 다음에 세미는 0.7이고 페스코 생선만 먹는 분들은 0.4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드시는 분들은 0.39, 완전 비건이즘은 0.2.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1에서 0.22까지. 이게 뭐예요?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 볼까요? 고혈압도 완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발병률이 1이라면 세미는 0.7, 그 다음에 생선 먹는 분들은 0.62,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0.45, 완전 비건이즘 채식하는 사람들이 0.25. 자, 뭘 시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채식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게 보여요. 이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피밸류가 그것을 얘기해 주죠. 자, 이 연구는 이제 채식을 하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비록 육식을 한다 해도 이 채식을 하는 분들은 일반 미국인들에 비해서 고기를 적게 먹고 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고 담배와 술과 같은 좋지 않은 습관을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군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완전 비건이즘, 완전 채식을 하는 페스코처럼 생선만 먹거나 또는 락토보 베지테리언처럼 우유나 유제품을 먹지 않고 완전한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발병률이 현저하게 비만 지수나 당뇨 지수,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지수가 현저하게 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채식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혈압은 물론 당뇨병, 비만도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또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11일 동안 육식을 하게 했습니다. 계속 채식만 하는 학생들에게 11일 동안은 육식을 먹여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랬더니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자, 채식하는 사람들이 식습관을 바꾸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됐어요? 예, 고기를 먹였더니 혈압이 올라가요. 또 다른 비슷한 연구로 반대로 채식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게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 고기를 메뉴에서 다시 이제 고기를 뺐어요. 11일 동안 고기를 먹이고 또 고기를 뺐더니 7일이 지나니까 혈압이 다시 쑥 떨어집니다. 자, 범인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뭐예요? 예, 채식을 계속하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혈압약을 적게 먹거나 끊은 사람이 몇 프로? 여기 보니까 와, 8%도 아니고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었대요. 저지방 채식했더니 86.5%나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었고,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은 사람은 몇 프로? 90.7%. 자,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범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범인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 콜레스테롤, 지방, 고기 다 같은 얘기죠. 이제 왜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제공하지 않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회복이 되시는지 이제 답이 나오시죠? 자,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자,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했을 때 그 병을 치료하게 되고 또 고혈압약을 계속 먹지 않게 됩니다. 계속 채식을 하고 싱겁게 먹으면서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어지러워서 저혈압이 오고 또 저혈당이 오고 이런 사례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짧은 기간 7일의 시대로 혈압을 낮추고 혈압약을 적게 먹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지방 채식 식단의 이 치료의 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하루에도 수천 명이 고혈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인들의 사망 요인 넘버 1은 뭐 때문이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었는데,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 음식. 뭐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와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아시네요. 자, 이제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사내라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쩝니까? 자, 심장병의 넘버 1 요인은 고혈압인데 이 또한 뭐 때문이다? 예, 그래서 왜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들고, 예, 당신이 지금 병들어 있는 현 주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이신 콜린 캠벨 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시죠? 예, 켈리 터너 박사. 켈리 터너 박사가 요새 한국에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 이런 이름으로 새로 나왔으니까 그 책 꼭 보세요, 여러분.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예.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 9가지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재발 전이 없이 완전하게 레디컬 리미션, 원어는 레디컬 리미션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재발되고 전이 되는 게 두려우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발되고 전이 되지 않는 환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시면서 켈리 터너 박사가 통계를 냈는데 1번이 뭐였냐면 공통점이 9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리스크 팩터, 많은 사람들의 사망 요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첫 번째 뭐냐면 다이어트리 리스크였습니다. 식단이에요. 식단. 그래서 암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재발이 없고 전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1위는 뭐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암을 촉진시키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철저하게 제한했더니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넘버 1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뭐 흡연 습관, 그 다음에 뭐 고혈압, 그 다음에 고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육체적인 활동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망 요인이 큰 것은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면서 심장병이 오기도 하고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위암이 오기도 하고 간에 이 석회화가 되면서 담석이 생기기도 하고 신장의 유산 수치가 높아지고 단백뇨로 쭉쭉쭉쭉 빠져나가면서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발생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하 포인트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오늘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이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넘버 1이고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You are what you eat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오늘 여러분 좀 잘 어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 말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상이 좀 봄 같지 않습니까? 할매가 오늘 흰머리 자글자글한 할매가 오늘 분홍색 옷을 입고 좀 나와봤습니다. 여기 우리 간호과장님이 그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너무 봄처럼 화사하신데 자, 오늘 제가 제목이 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혜인님을 참 좋아하게 되는데요. 봄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봄 같은 사람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기 선고를 받고 오셨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늘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봄 같은 사람입니다. 영옥사모님 화이팅! 봄과 같은 사람. 그리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봄 같은 사람입니다. 건강 염려증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뽀드락지 하나 튀어나오면 나 여기 지금 암 전이 된 거 아니냐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좀 주님께 내려놓고 이 건강 염려증에서 조금 이제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웃으시네요. 남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람. 정말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보다 힘들면 다들 나도 아파서 여기 왔는데 옆에 분들 챙기느라 너무들 바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마을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이라 이제 보호자가 조금 중증이신 분들은 보호자가 오셔서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호자가 없이 또 혼자 계셔야 되는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모님들도 도와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협심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 다독여주고 함께 걸어주고 또 먼저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하늘마을에 이 천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따뜻한 분들이세요. 봄 같은 사람들입니다.
친절한 사람. 그리고 명랑한 사람. 유소영. 여러분들도 유소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영. 그렇게 늙지 않고 언제나 젊어지실 수 있어요. 명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얌전하고 온유한 사람. 제가 얌전하다 그러면 다 웃으시더라. 왜 그러실까? 저 굉장히 얌전한데 유 교수님 왜 웃으십니까? 자,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식욕을 위하여 먹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진짜 가슴이 막 와닿아요. 저희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감사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하늘마을의 수호천사들, 여러분들은 왜 직원을 안 구하냐고 가끔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여기 하늘마을을 보니까 이 스태프들이 다 1인 2역들은 다 하시죠. 우리 뭐 수견이 뭐 연아이 뭐 저희 엄마는 27년을 딸하고 함께 일하다가 이 인대가 양쪽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지. 뭐 실장님 맨날 목 쉬죠. 우리 정 선생이 와가지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좀 살긴 했지만 하늘마을은 다 좀 1인 몇 억을 하시는데 직원을 구해도 잘 안 구해져요. 시골이라 다들 이렇게 출퇴근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숙식하면서 있는 걸 참 어려워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또 주방은 유양원 요리는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밖에 요리는 식당 요리는 고기 생선 조미료 쓰면 굉장히 쉽게 맛도 내고 손이 많이 안 가는데 여기는 아침에 보시면 콩물도 만들어야 되죠. 채소수도 끓여야 되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해독차도 끓여야 되죠. 희포숲도 만들어야 되죠. 이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거기다가 또 이제 따뜻해지면 지금 농사하느라가 왔다 갔다 이 할매들 정신 없습니다. 우리 하늘마을에 우리 이모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본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 예. 창조적인 사람. 그리고 날마다 긍정적인 사람. 이런 분은 본 같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육사업에 막 기부도 많이 했는데 이거 뭐지? 내 처지는 왜 이렇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본과 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자, 우리 노란 스카프. 우리 일요일날 노란 스카프 한번 할까요 또? 예, 본 같으신 분. 80세가 넘으셨는데 여기 지금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십니다. 여기 세 분이 대표적인 본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주저앉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